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 들어볼 소식은 바로 이겁니다. 양자 컴퓨팅의 선두주자 아이온큐가 미국 칩 제조사 스카이워터를 무려 18억 달러에 인수했다는 소식인데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냥 큰 M&A 뉴스 중 하나로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저희가 아이온큐 경영진 인터뷰 자료를 뜯어보니까 이게 그냥 기업 인수가 아니더라고요. 미래 기술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판입니다. 맞습니다. 이건 사실상 양자 기술이 이제 연구실에서 나와서 본격적으로 산업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선언 같은 거죠.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겁니다. 양자 컴퓨터 회사가 왜 전통적인 칩 제조사를 인수했는가? 그리고 이 결정이 양자 컴퓨팅의 미래, 더 나아가서 지정학적 기술 경쟁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한번 제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이건 아주 치밀하게 짜인 계획의 일부라고 봐야 합니다. 기술 로드맵을 가속하고 핵심 공급망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서는 기술 경쟁의 규칙 자체를 바꾸려는 움직임이죠. 좋습니다. 그럼 그 계획의 첫 번째 조각부터 맞춰보죠. 아이온큐가 가장 먼저 내세운 이유가 바로 속도인데요. 네, 속도죠. 이번 인수로 기술 개발 로드맵 전체를 앞당길 수 있다. 그런데 인터뷰를 보니까 이게 그냥 좀 빨라진다 이 수준이 아니더라서요. 그렇죠. 구체적인 시점까지 딱 못을 박았어요. 200만 큐비트 칩 개발을 약 1년 앞당긴다. 이것도 대단한데 정말 놀라운 건 완전한 오류감 내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 준비 시점을 2028년 말로 앞당겼다는 거였어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잠깐만요. 2028년 말이요? 그거 제가 알기론 대부분 전문가 예측이 빨라도 2030년대 중반이었는데 정말 공격적인 목표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이죠. 근데 이렇게 자신감 있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근거가 이번 인수에 있는 겁니다. 그 근거가 뭘까요? 바로 병목 현상을 이제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칩을 하나 설계해도 그걸 만들고 테스트하고 다시 개선하는 과정이 전부 외부 파운드리에 의존해야 했거든요.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요. 네, R&D 사이클 하나 도는데 몇 달씩 걸렸던 거죠. 하지만 이제 스카이워터라는 전용 공장을 손에 넣었으니까 이 모든 과정을 몇 주 단위로 단축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나오면 바로 칩으로 만들어서 테스트하고 그 데이터를 받아서 즉시 다음 설계에 반영하는 뭐랄까 고속 프로토타이핑이 가능해진 거군요. 정확합니다. 개발 엔진의 RPM을 그냥 극한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거죠. 기술 개발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제조 파이프라인 자체를 사들인 셈이니까요. 그렇군요. 단순히 개발 속도를 높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큰데 아이온큐의 야망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자신들만 빨리 달리는 게 아니라 아예 이 양자 산업이라는 경주 전체의 경기장을 소유하려는 듯한 움직임이 보여요. 바로 상용 공급자가 되겠다는 선언이죠. 네,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 전략입니다. 아이온큐는 이미 원자시계 같은 초정밀 부품들을 다른 회사들, 심지어 경쟁사들한테도 팔고 있었거든요. 원래도 부품은 팔고 있었군요. 네, 그런데 이제는 양자 컴퓨터의 두뇌에 해당하는 핵심 칩까지 직접 만들어서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그건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경쟁사들이 굳이 아이온큐한테서 자기들 컴퓨터의 핵심 부품을 사려고 할까요? 기술이 종속될 수도 있는데. 좋은 지적입니다. 당연히 그런 우려가 있겠죠. 하지만 아이온큐의 배팅은 이거예요. 자신들이 만드는 칩의 성능과 안정성, 그리고 생산 속도가 다른 어떤 대안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나다면 결국 쓸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군요. 그렇죠. 최고의 자동차를 만들면서 동시에 다른 모든 자동차 회사에 가장 성능 좋은 엔진을 공급하는 회사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산업 전체가 자신의 기술에 의존하게 만들어서 사실상 업계의 표준, 즉 룰세터가 되려는 전략이죠. 와, 산업의 판을 짜는 플레이어가 되겠다. 굉장히 담대한 계획이네요. 물론 인터뷰에서 그 부분도 언급했습니다. 자사의 R&D 부문이랑 외부 고객에게 칩을 공급하는 파운드리 사업은 철저히 독립적으로 운영될 거라고요. 강력한 방화벽을 구축해서 고객사의 설계 자산, IP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약속했죠. 알겠습니다. 그럼 속도전, 그리고 시장 지배력 확보. 이 두 가지 외에 또 다른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내내 안보와 미국 내 제조라는 키워드가 계속 나왔어요. 네, 이 지정학적 측면이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인수는 최근 몇 년간 전 세계를 휩쓴 거대한 흐름, 그러니까 핵심 기술 공급망을 자국으로 가져오려는 기술 안보 흐름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칩스 법안 같은 것들이요? 바로 그겁니다.
특히 양자 기술은 미래의 암호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기술보다도 국가 안보와 직결되거든요. 이런 기술의 심장부인 반도체 칩 제조를 해외에 의존하는 건 엄청난 리스크죠. 아이온큐의 이번 인수가 바로 그 국가적 전략에 완벽하게 부응하는 움직임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실제로 아이온큐와 스카이워터 모두 이미 미 국방부 같은 정부기관과 기밀 프로그램을 진행해온 신뢰받는 파트너였어요. 아, 이미 정부가 인정한 보안 시설을 가지고 있었군요. 네, 둘 다 트러스티드 파운드리 인증을 받은 곳들이죠. 이번 인수로 그 신뢰 관계가 한 차원 더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미국 정부는 양자 기술 개발부터 핵심 칩 제조까지 전체 공급망을 자국 내에 검증된 단일 파트너를 통해 관리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건 단순히 상업적 성공을 넘어서는 문제네요. 그렇죠. 아이온큐가 양자 기술이라는 미래 국가 안보 자산의 수호자로서의 입지를 굳히는 결정적인 한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진이 이 상황을 우리 시대의 지정학적 우주 경쟁이라고 표현했군요. 네, 아주 강한 표현이죠. 여기서 아이온큐가 밝힌 야심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양자 컴퓨팅과 네트워킹 분야의 엔비디아이자 시스코가 되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그 비유가 이번 인수의 모든 것을 설명해 준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엔비디아는 AI 시대를 연 GPU라는 핵심 하드웨어를 장악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스코는 90년대 인터넷 시대를 가능하게 한 라우터 같은 네트워킹 장비를 장악했고요. 아, 그러니까 아이온큐는 미래 양자 시대의 컴퓨팅 칩과 그 칩들을 연결할 네트워킹 인프라를 모두 장악하겠다. 이런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대체 불가능한 기반 플레이어가 되겠다는 야망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낸 거죠. 그 엔비디아 비유가 특히 흥미로운데요. 사실 엔비디아의 진짜 힘은 GPU 칩 자체보다도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생태계에서 나오잖아요. 네, 강력한 락인 효과를 만들었죠. 아이온큐도 단순히 칩을 파는 하드웨어 회사를 넘어서 양자 컴퓨팅계의 투다 같은 소프트웨어 플랫폼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걸까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인수는 그 엔비디아가 되기 위한 첫 단추, 즉 하드웨어 장악을 위한 결정적인 한 수고요. 장기적으로는 자신들의 하드웨어에 최적화된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개발자들을 끌어들여서 거대한 아이온큐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목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경쟁의 진짜 상대로는 중국을 명확히 지목했더군요. 네, 인터뷰에서 그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건 기업 간 경쟁을 넘어 미국과 동맹국들이 기술 패권을 유지하느냐의 문제라고 규정했어요. 그래서 동맹국들과의 연대를 강조한 거군요. 맞습니다. 스카이워러가 미국뿐만 아니라 파이브 아이스, 나토 같은 동맹국들에게도 인정받는 높은 보안 표준을 갖췄다는 점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동맹국들과 함께 안전한 양자 기술 공급망을 구축해서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거대한 계획들이 현실화된다면 우리 같은 일반 기업이나 개인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경영진은 대중시장의 현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양자 컴퓨터가 정말 우리 실생활에 들어온다는 걸까요? 그 대중시장이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2028년에 모든 가정에 양자 컴퓨터가 보급된다는 뜻은 절대 아닐 겁니다.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여기서 말하는 대중시장은 포춘 500대 기업 같은 곳들이에요. 지금까지 연구소나 정부기관의 전유물이었던 엄청난 컴퓨팅 파워를 이제는 일반 기업들이 접근 가능한 가격으로 클라우드를 통해 빌려 쓸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제약회사는 신약 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고요. 항공사는 수만 개의 항공편 경로를 실시간으로 최적화해서 연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지금보다 훨씬 정교한 모델로 시장 리스크를 예측할 수 있게 되고요. 아하. 기업들이 비즈니스 현장에서 마주하는 가장 복잡한 문제들을 푸는 실용적인 도구로 만들겠다. 바로 그겁니다. 이번 인수는 바로 그 전환을 더 빠르고 더 안전하게 그리고 더 확실하게 만들기 위한 핵심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분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이온큐의 스카이워터 인수는 세 가지 거대한 전략적 목표를 향한 베팅으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첫째, 제조 병목을 해결해 개발 타임라인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속도전. 그렇죠. 둘째, 경쟁사까지 고객으로 만들면서 산업 표준을 장악하려는 지배력 확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기술 경쟁 속에서 미국 중심의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국가적 포석. 네,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셨네요. 덧붙이자면 이 사건은 양자 기술이 연구실의 과학에서 공장의 공학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변곡점을 상징합니다. 연구실에서 공장으로. 네,
이제는 누가 더 기발한 이론을 내놓느냐의 경쟁을 넘어서 그 이론을 누가 더 안정적으로, 더 대규모로, 더 빠르게 제조하고 확장할 수 있느냐의 경쟁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 지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건 양자 산업의 진입 장벽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하겠네요. 이제는 똑똑한 물리학자 몇 명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제조 시설까지 갖춰야 하는 게임이 된 거니까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어쩌면 패블리스 양자 스타트업 모델이 본격적으로 꽃피우기도 전에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죠.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아이온큐의 최종 목표는 컴퓨팅뿐만 아니라 네트워킹과 보안을 아우르는 완전한 양자 플랫폼이라고 했는데요. 네, 그게 최종 목표죠. 오늘은 주로 컴퓨팅 측면에 집중했지만 이 강력한 칩 제조 능력이 해킹이 불가능한 양자 네트워크나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차세대 센서 개발에는 과연 얼마나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어쩌면 우리가 이번 인수의 진정한 파급력을 체감하게 될 분야는 컴퓨터 성능 향상보다 이 칩으로 만들어질 절대적으로 안전한 양자 통신망이 우리 사회에 먼저 구현되면서부터일지도 모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